제주 MBC 박주연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 도민의 공항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찬반 갈등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공론 조사도 요구하고 있고 갈등을 좀 조합할 수 있는, 수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민의 공항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 대안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공항 포화 여부에 관한 요령, 2015년에 입지를 포함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그리고 KDI의 예산 문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용역, 이렇게 해서 2016년까지 기본 용역들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정보 공유라든지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이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2017년에 제조사 용역이 들어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전제가 뭐였냐면 우리 도와 반대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해서 국토부에 제조사 용역을 요청을 하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현재의 입지 과정의 용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조사를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중대한 하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라는 큰 대전제하에 제조사 영역과 그에 대한 검토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조사 영역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검토위원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근데 그게 중간에 합의점 없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 끝에 제주도도 건의를 해서 올해 3개월이죠. 4월부터 6월까지인가? 2개월 동안 4월 5일인가요?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3분의 2의 동의로 원고문이 채택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든 제주도든 존중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면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있고 반대 의견이 많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찬반 양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도출이 된 건 없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겠다라는 반론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무한정 연장해 갈 것인가, 그리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지금 부닥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원회 간에 진행됐던 검토위원회의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제주도가 봤을 때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그 용역진이라든지 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9월 내지는 10월 달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최종적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소통과 저희들이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나정훈 기자님. 네, KBS 나정훈 기자님. 방금 제2공항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여쭤보면요. 이번에 기본계획 요게 보고서 보면 최저간으로 제시된 게 제2공항의 국내에서 50%를 분담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번에 세종에서 열린 그 보고회에서도 찬성 주민들께서 염려하시기를 이건 너무 불충분하고 좀 적자 우려가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찬성 주민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공항 추진 찬반을 떠나서 그럼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까지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바라는 안, 그리고 어떤 좀 계획이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기본계획이
이 제시된 것은 우선 용역진의 의견이 제시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 그리고 각 부처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외에 국방부, 문화관광부, 농축산부, 해양수산부 모든 부서가 사실 업무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기본 계획안을 놓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 의견을 다 받도록 돼 있고 그게 최소 3개월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는 큰 틀에서 6가지의 건의사항을 이미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국토부의 앞으로 항공 이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집행해 나갈 그 책임자들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뉴스인제주 강정림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스인제주 강정림 기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도지사라는 직책이 이제 부상 당하시면서도 다니시는 걸 보면 3대 역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섭섭한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삼선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꿈꿔왔던 꿈을 펼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하는 분들 또 평론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현재 책임지는 일에 충실하고 그 시간을 앞질러 가는 것은 현재의 책임에 몰두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저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도의회와 교육청 사이 약 50m 사이 거리에 천막으로 인해서 우리 잃어버린 그 도민의 거리를 찾아주실 해법은 없는 건지요? 의사 표현이나 집회 시위까지도 사실은 기본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겠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은 도민들에게 더 잘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두가 지켜야 될 법을 지키고 가능만 하다면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게 됐을 때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현재의 전반적인 법 집행의 현재 전국적인 상황 자체가 법 집행했던 부분을 지금 사과하고 하라고 하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도가 넘은 그런 주장이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제2공항을 비롯해서 내용적인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감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그 기준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님. 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지사님 이거 아까 제2공항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하겠는데요. 지사님 후보 시절에 언론사 토론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사님이 그 검토위 끝나고 공론조사를 붙이겠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당선되시고는 공론화는 아니었지만 공론조사가 안 된다고 입장이 좀 바뀌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입장이 바뀌실 만한 일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공론화는 되는데 공론조사는 안 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요 출마 후보들의 입장이 저는 정상 추진이었고 이제 백지화라는 선명한 입장이 있었고요.
그것도 중간에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정확히 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당시 정확한 토론에서는 그런 얘기된 적이 없고 우리 언론사의 서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저의 정확한 내용은 자 백지화는 말이 안 된다. 대신 중대한 하자. 예를 들어서 진짜 군사공항 계획이 거기에 있다든지 동굴이나 오름에 대한 제주에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도지사부터 반대하겠다. 나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조사를 하자. 중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서 그 재조사 결과를 놓고 우리 도민들이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자. 이런 것들이 아마 공론화라는 걸 표현된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당정 협의에 의해서 또 당시에 그 재조사로 용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검토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죠. 그렇죠? 작년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 달에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토위원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 용역진, 국토부 관계자, 거기서 추천한 나름대로 항공 전문가들을 동수로 구성해가지고 기간으로 치면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그 순 기간으로만 치더라도 3개월, 2개월 해서 5개월 동안 사실은 검토위원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되돌아보면 사전 타당성 용역, 그 용역 전체 기간도 1년이었던 그 용역에 대해서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1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정보 공유와 토론 과정은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대신 이런 부분들을 찬성 입장까지도 놓고 또 제주도의 입장도 넣어서 도민들과 함께 설명하거나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부분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원천봉쇄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공론화라는 것으로 표현됐던 그 내용은 공론조사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그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설명이 되고 토론이 되고 그런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JIBS 신윤경 기자님. 네. 이 공항 문제에 집중돼 있어서 네, JIBS 신윤경입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희룡 기사님의 공약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원지사라는 페이지에 가면 1번부터 14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번 공약이 소통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그 현수막에도 소통과 화합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1공약이 어느 정도 취임 1주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계속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소통은 제 약속이기도 하고 소통이 없이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알릴 걸 알리는 것도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통행정은 저 자신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전체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두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정으로서의 소통이고 하나는 결과로서의 소통이죠.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소통이라는 것은 의견이 서로 접점을 찾아서 접근이 돼서 해결될 건 해결되고 그래서 견해 차이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제3의 안을 찾아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소통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되는 또는 합의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과정의 노력은 있었지만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불통이라고 요구를 하거나 자기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무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단정 짓고 그냥 추진하게 한 것들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노력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물어보셨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게 워낙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그 채널이 아니겠나라는 선입관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 도청에서의 많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게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미디어로서 아니면 재미있고 짤막짤막한 소비하기 좋은 이런 걸 통해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게 좀 많습니다.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그 도민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우선 소재부터도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한 거는 제가 무슨 정치 유튜브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도적의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을 그냥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약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한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서 앞으로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할게요. 네, 저 미디어 제주 홍석준 팀장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계속 그 공론조사 요구를 제2공항에 대해서 공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항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그 책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금 그 반대 대책이라든가 이쪽하고 좀 첨예하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ADPI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ADPI 그 프랑스 유역지인을 불러다가 그리고 국토부 전문가들과 또 군대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주도가 나서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걸 듣고 싶습니다. 그 전문가만 결정하고 도민은 무시하는 거냐라고 또 그 문제의 초점을 그런 방향으로 좀 틀어서 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 설정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의 취지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걸러줘야 될 문제가 있고 도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민들이 결정해야 될 영역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뭐라 그러든 공항 필요 없다 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자 이런 것들이 복수로 선택 가능한 아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도민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한 문제다 라고 되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대해서 시간당 60대를 띄울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공론조사 또는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토부랑 이 용역들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 했는데 일단 현재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사 용역과 그동안 검토위원회가 그 공방을 벌였던 주 이슈 중에 하나가 현공항 확장 가능 여부였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토론 내에서 여러 차례 걸쳤고 그 과정에서 용역진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전혀 인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남은 우리 검토 기간에 저희가 반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고 그 다음 우리 용역진 얘기도 한번 들어봐서 지금 우리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는 보겠지만 현재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게 의혹이 있고 그게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진행되어 왔던 제조사 용역이나 검토위원회 자체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처럼 저희가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무슨 뭐랄까요 그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용역이나 검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되짚어보는 그런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도록